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4월 30일이네요. 오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친위 조직 가운데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회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죠. 그때 당시 처음으로 임종석에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했던 그 단체가 바로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혁신회의는 작년 6월에 총선을 불과 10개월 정도 앞두고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아주 강성 친명 조직입니다. 출범 당시부터 현역 물갈이, 물론 공천을 앞두고 출범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역 물갈이, 또 이재명 수호 이런 것을 내세워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임, 이런 강력한 백을 등에 업고 강성 발언을 일삼아왔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조직에는 강의원, 정의찬,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 청년 의장단 출신으로 지난 총선 공천 당시에 과거 한 청년 의장 시절에 폭행치사, 그리고 또 성추행 2차 가해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 공천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함께했던 측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바로 혁신회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혁신회의 김우영 대표, 지금 김우영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청장 출신이면서 낙선하고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느닷없이 다시 은평을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당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은평을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김우영 대표를 포함해서 김문수, 모경종, 안태준, 윤종균, 이재강, 이정헌, 정진욱, 조계원, 이런 이 대표 측근들 모두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이건태, 양부남, 이런 대장동 변호사 그룹,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공천 과정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명행사 친명횡재, 그 공천으로 이슈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해서 친명 자격 출마 논란이 있었거나 아니면 김동아 당선인처럼 무리한 공천으로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란 얘기죠. 과거 발언과 또 부동산 매입, 이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양문석, 김준혁, 이런 사람들도 혁신회의 멤버입니다. 현역 중에는 강덕구, 김용민, 민형배, 이런 사람들이 혁신회의를 지원해 왔습니다. 원내 중심이던 혁신회의가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원내 최대 개파로 급부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친위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강성 철험회가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 역할을 해왔죠. 그 역할을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가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철험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또 누가 있나, 김의겸, 이런 사람들 일종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사고뭉치들이었죠. 그런 조합이었는데 22대 국회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지금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 철험회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철험회 못지않은 강성 돌격대 모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리 회의에 가면 보통 그 회의를 주도하게 되죠. 그처럼 이 사람들이 철험회도 그랬는데 아마 혁신회의 역시 당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과 정치검사는 악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성 반윤석열, 강성 친 이재명,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극단으로 치달을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강성으로 내닫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혁신회의가 총선평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한 이런 얘기들이 가감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선 막판에 막말파동, 불법 대출 문제, 이렇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지탄을 받았던 김준혁, 양문석 당선자에 대해서는 환호로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당선자들을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혁신회의는 민주당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이재명 친위 세력으로 아마 떠오른 것 같습니다. 벌써 현역 의원 31명의 모임에 이재명 대표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아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회의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친명계 현역 의원 무려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구호가 당원 중심 정당 혁신, 국민주권 정치개혁,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 이런 것들이었는데 혁신, 개혁, 정권교체 이런 단어들이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혁신회의 행동 방향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또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기각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 가결 직후 열린 이재명 수호 집회에서 김우영 상임대표가 울면서 차가운 분노로 저들의 배신을 응징하자, 저들이란 게 비명계죠. 저들의 배신을 응징하자 이렇게 연설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친위대다운 회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우영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당원이 전국적으로 모인 이유는 검찰 독재에 보복 응징당하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단식, 그리고 기성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비명횡산이 뭐니 하는 이런 위기를 잘 돌파해냈고 국민의 울분과 분노가 총선에서 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친위대들이 국회로 원회로 입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가야 국민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총선 승리라는 1차 목표를 이뤘으니까 정권 교체를 향해서 직진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이런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이죠. 민주당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지금 확실히 혁신회의의 세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준혁, 양문석 이런 사람들을 우리 편, 같은 편 이렇게 스스럼없이 옹호했습니다. 뭐 도덕적 잣대나 기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강위영 공동대표는 이대생 성상납 그리고 퇴계 이황은 성관계의 지존 뭐 이런 온갖 잡스를 내놓았던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이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정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대학생 딸 명의로 또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잠원동 아파트를 샀던 양문석 당선자 소개 때도 멋지다 이렇게 뭐 연호하고 환호를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비껴나가니까 곧바로 지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선 것입니다. 혁신회의의 당내 입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어제 국회의장 후보 4사람이 모두 간담회에 참석해서 눈도장을 찍으려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탄핵 당시에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저는 그런 혼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탄핵 당론을 모아서 준비했다. 2016년과 같은 일이 우리 역사에 되풀이 된다면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당내에서는 탄핵을 거론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조정식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면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도 해야 된다. 야당 탄압, 국회 압수수색 등 정치 검찰의 만행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들이 혁신회의의 눈에 들려고 온갖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뭐 우원식, 정승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어제 다들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박찬대 의원 이제 뭐 원내대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죠. 단독 출마했으니까
과반을 얻으면 됩니다만, 박찬대 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장 후보 4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표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축해 세웠습니다. 혁신회의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당수가 지금 핵심 당직자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21일 날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당선자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갔습니다. 막강한 힘을 이제 휘두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혁신회의 충남 상임대표인 황명선 당선자는 조직사무부총장, 혁신회의가 당 전반적인 조직까지 다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균택 당선자는 법률위원장에 임명됐고, 민영배 강덕구 의원도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이런 것들을 다 맡았습니다. 혁신회의가 명실상부한 친명그룹의 구심점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김준혁에게 역사 강의를 초청하고 양문석에게 환호한 이런 어제 혁신회의 간담회에는 22대 국회에서 좌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할지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이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협치는 머릿속에 지워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민형배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는 데서도 지금 알 수 있죠. 그렇듯이 아마 혁신회의 내부에서도 선명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다 보면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여야 협치 이런 단어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글쎄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면 대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